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0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KBS에서 신인 국장으로, 보도국장이죠. 네. 보도국장으로 엄경철 앵커가 됐죠. 네. 됐는데 된 거는 며칠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그 기자들의 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자들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투표가. 왜냐하면 투표가 5일, 6일 어제 그제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는데 네. 됐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뭐 물론 엄경철 기자는 저희 민원연에서 정책위원도 같이 하셨고요. 아 옛날에.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전에도 뭐 2008년 파업 때도 이분이 워낙 열심히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저희 회원이신가요? 회원일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현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정책위원회나 이런 건 딱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약간 외곽으로 빠지면 당연히 더 열심히 그런 언론 저 운동을 회비를 하시고. 잘 내시는지. 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후원회원이 되시는 거죠. 의견은 저희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만 후원하는 네. 우리 양승동 회장이 아니죠. 양승동 사장님도 민원연 회원이고 최승호 사장도 민원연 회원이지만 돈만 내지 그쵸. 우리랑 뭐 소통하면서 뭐 이상하게 아니 뭐 저희는 돈 내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다른 거 뭐. 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엄경철 KBS 신임 보도국장이 내놓은 안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엄경철 뭐 국장이 민원연 회원이어서 내가 뭐 우리 국장 회원 됐어, 아니 국장 됐어,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뭘 내놨냐면은요. 이제 차별화된 뉴스 보도 방안 중 하나로 출입처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게 거의 혁명에 가까우거든요. 이게 엄청난데. 그래서 일란지. 저는 사실은 이분이 신임을 못 받을 거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어제 기자들이. 저녁까지만 해도 제가 어제 논평을 낼까, 신임해야 한다, KBS 기자들은 이런 논평을 내고 싶은데 그런 걸 내면 KBS 기자들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라고 우리 민원연 논평을 보고 오히려 뭔가 부담이나 뭔가 방어 마음이 생길까 봐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며 이 좋은 안을 내놓은 국장이 신임이 돼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KBS 기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 처리가 됐더라고요. 자, 내용을 보면요. KBS는 광고에 기반한 상업방송과는 다른 차별화된 뉴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차별화된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수신료를 회수당할 수 있다. 출입처 제도 혁파, 주제 이슈 중심의 취재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야 수신료를 회수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어찌됐든 보도국장이 딱 했다는 거는 야 이런 말 잘 하기 힘든데. 네, 위기를 그리고 느낀 거죠. KBS에서 이런 얘기라도 나오면 약간 좀 싫어하잖아요. 수신료 부분을 딱 건드리거나 그쵸. 이러면.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시고 하긴 요새 뭐 수신료 압박이 좀 거세지니까. 네. 그래서 엄 국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하고는 출입처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출입처 제도는 필요한 공적 획득의 전달, 안정적인 기사 생산이라는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언론사를 균질화시킨다라면서 패거리 저널리즘이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과당 경쟁이 발생하면서 언론 신뢰 하락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와 기사 생산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관점과 요구, 필요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서별 특징을 감안하고 점검해서 출입처 제도를 혁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하고 폐지한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KBS 기자협회에서는 완전 폐지는 아니고 뭔가 이제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KBS 그 양성모 KBS 기자협회장은 30년 넘은 출입처 문제를 KBS 국장 한 사람이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다. 신임 국장의 발표는 순식간에 출입처를 폐지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내놓은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했고요. 엉 국장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출입처 폐지는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어려운 과제다. 내부적으로 출입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건강한 주제에 논란을 던졌다고 본다라고 KBS 기자협회장이 말했대요. 그리고 KBS 한 기자는 신임 국장의 구상이 현실로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면서 기대와 우려가 섞인 의견을 전했다고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미디어오늘 기사를 읽어드리고 네, 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요. 네.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 출입처 제도에 네, 대해서. 출입처 폐지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그거는 왜냐면은 기득권자가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득권을 뺏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게 아주 작은 것이어도 나의 기득권. 뭐 엄마는 엄마의 기득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기득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나는 사무처장으로서의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남이 가져가는 건 다 누구든지 싫어한다는 그렇죠. 거지. 네. 그런 측면에서 KBS 내에 이 출입처 제도로 인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혁명 수준으로 흐트러진다는 그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의 기득권을 가지고 와서 재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KBS 내부에서 이제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KBS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그리고 KBS가 선도적으로 이 출입처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국민에게 그야말로 좋은 선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신뢰를 되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반갑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할 거 그냥 확실하게 그냥 다 싹 한번 없애보는 실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실험도 괜찮고요. 근데 사실 또 모든 제도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약간 부패하고 좀 쓸모 없어졌다가 또 어느 정도는 그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출입처가 없는 매체를 다니는 기자들인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취재 자체를 뭐 전혀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커넥션이 없으니까 아예 접근조차 차단당하는 비주류 매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KBS, MBC, 조선일보 이런 게 아닌 매체들은 그런 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 아예 다 없애서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고 근데 출입처 제도를 고민해봐야 되는 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반발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이 있는 그러니까 출입처 제도로 이득을 보는 기자들이 이걸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대안은 어때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출입처 제도 말고 그렇게 방식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지. 출입처가 없는 언론사는 없나요? 없다기보다는 뉴스타파 이런 데는 없죠. 그쵸. 있을 수가 없어. 인원이 너무 적고 그래서 풀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그 기자들도 대부분 자기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끼워 보내주잖아요. 그건 기자단 문제는 약간 조금 다르긴 네, 한데. 약간 다르긴 달라요. 하죠. 근데 이제 뚫리지 않으니까 그 출입처로 그런 매체들이 많죠. 근데. 하긴 기자단에서 반대해서 뭐 출입을 못하는 기자들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니까. 그럼 기자단 문제까지 이게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노무현 정부 때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 무너진 게 이제 그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완전히 뭐 조직적으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고쳐나가야 때 이렇게 무슨 정부가 갑자기 그냥 다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KBS 내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나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고 이게 성공하면 다른 데서도 사실 할 수 있죠. 그런데 KBS가 아닌 뭐 한겨레가 갑자기 우리 출입처 제도 없애겠다 이래봤자 아무런 어떤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그 풀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상은 아무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BS가 한 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좀 그 규모가 있고 제일 큰 네, 회사니까. 힘이 있는 곳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MBC도 따라오고 네. 그렇게 되면 SBS 따라올 거고 네. 하는 약간
망상인가요? 아무튼 좋은 효과 좋은 시도 발상이었다 생각하고요. 제발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 오늘 모니터 시작할게요. 사실은 어제 같이 해볼까 했었는데 어제 선희 씨가 오전에 이제 반차를 써가지고 제가 오후 이게 공시영 씨랑 같이 같은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시영 씨가 할 게 생각보다 길었어요. 보고서가 2개를 가지고 해서 네. 그래서 마침 우리가 너무 길지 않게 방송하자라고 한 취지에 맞춰서 오늘 방송 보도는 어땠는가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참이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방송 보도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연 방송 모니터. 무시로 특집. 이거 무시로 무시로는 뭐지? 불러줘. 불러야 돼. 아니 근데 처음에 노래가 없으니까 밋밋해요. 밋밋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러줘. 이제 불러야 돼. 저는 약간 민원연 공식 가수를 하나 둬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네 일단은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무시로. 일단 무시로라는 뜻은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그러니까 시간 시자에 없을 무자를 써서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이런 뜻이거든요. 난 그게 또 그런 한문인지 몰랐네. 저도 우리말인 줄 알았네. 저는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뭐 할머니가 무시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네 아무 때나란 뜻이고, 그 편파보도, 은폐보도, 그런 게 아무 때나 정쟁 나온다? 프레임 아무 때나 나온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잡아봤고 너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TV조선의 보도를 좀 지적해보고 싶어서 이 제목을 가져왔어요. 네. 자, 다시 이제 그 상황, 고단세 이제 변화가 좀 있었어요. 대검찰청이 6일, 그러니까 어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특수단을 구성하는 거는 참사 발생 5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참 빨리도 하셨어요. 그죠? 게다가 지금 말이 많아요. 수사단장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아요. 네. 뭐 그냥 신용만 내는 거 아니냐. 뭐 신용 낼 바에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계속 면죄부를 주게 되거든요. 맞아, 신용하고 또 뭔 조사했는데 괜찮았다. 뭐 별일 없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내놨어요. 5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정부의 부실 대응 그리고 그 이후의 수사 과정을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참위가 여러 의혹들을 조사해왔지만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은 검찰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참위는 그런 수사권, 조사권, 기소권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검찰이 해야 된다라고 촉구해왔고요. 강제적으로 증거나 신원을 확보해서 수사하는 방법을 원해왔던 거죠. 그래서 검찰의 이전 수사들이 부실 수사라는 평가가 많긴 했지만 아무튼 이번에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것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고요. 사실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사단장의 어떤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그리고 이 인력도 10명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 조국 수사에 몇 명 투여했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10명이 뭐니 이런 진짜.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만사 제쳐놓고 해야지 되는 그런 일인데 말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 하고 급급하게 해놓으면 저는 정말 그냥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검찰의 재수사가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탈에서 어제도 다뤘던 사참위 발표를 언론이 어떻게 다뤘나, 방송은 어떻게 했나 쭉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 진실, 5년 만에 떠올린 이 진실을 외면하는 곳이 있는데 TV조선입니다. 사참위 중간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31일부터 그 국민고소고발인 대회가 있었던 주말 지난 2일까지 TV조선이 세월호와 관련된 소식을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와. 미친 거? 이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 소식을 어떻게 저녁 종합 뉴스에서 하나도 안 안전하고 했다고? 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근데 저녁 종합 뉴스뿐만이 아니라 어.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판에서 쓸 수도 있고 다른 낮뉴스, 아침 뉴스에서도 다룰 수 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다뤘어요. 하나도 없다고? 네, 하나도.
근데 이제 그 발표가 있던 당일에 MBC가 톱 보도로 4건, JTBC가 5번째로 4건을 보도해서 이걸 보면은 보도량은 같아서 둘 다 비슷하게 했는데 MBC가 톱 보도로 냈기 때문에 좀 더 이 세월호 소식에 높은 보도 가치를 매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KBS가 2건, SBS, 채널A, MBN, YTN이 각각 1건씩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채널A랑 MBN이 1건씩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각각 22번째, 21번째로 보도해서 엄청 뒤쪽에 배치를 해뒀어요. 다른 곳들은 대부분 뭐 4번째, 5번째 이렇게 보도를 한 반면에 그래서 채널A랑 MBN도 이 보도 가치를 비교적 낮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MBC와 JTBC가 잘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면 MBC에서는 희생자 유가족 인터뷰를 했고 JTBC에서는 이 사참위 관계자 인터뷰를 보도를 했는데요. MBC 이 인터뷰 그 기사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경빈군 어머님이 나오시는데 네, 일단 사전 녹화를 한 인터뷰라서 일단 네, 잘했다고 해주고 싶고 질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빈이가 헬기를 타고서 그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부터 헬기를 타고 옮겨진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첫날 올라온 아이들은 헬기를 타고 무조건 뭐 다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아이들이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그래서 그날 나온 아이들은 헬기를 타고 나왔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배를 타고 나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당연히 아이들인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좀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 또 JTBC도 이 박병우 특별조사위 국장을 불러서 발표 내용을 좀 더 듣는 형식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병우 국장이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뭐 제보 영상 사실 저희들은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제보 영상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영상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게 쓰이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한 2,500만 건의 파일이 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또 조사의 관점에 맞춰서 이것을 조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도 그런 당일날 찍었던 분들 영상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분들도 좀 영상을 더 보내주시고 또 방송국도 뭐 물론 되신다면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공론장으로 불러들인 JTBC와 MBC가 잘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TV조선이 도대체 31일이거든요. 이 사참위 발표가 31일에 뭘 대단한 걸 보도를 하느라 이걸 놓쳤느냐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 안 하고 뭐 했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세월호 참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보면은 일단 31일에 TV조선은 날씨를 제외한 23개의 보도 중에서 약 3분의 1을 다른 방송사에서 하지 않은 보도로 채웠어요. 일단은 단독을 달아서 보도한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방송사에서 나오기 힘든 거잖아요. 일단 단독을 달아 보도한 게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번째, 다른 거 하나는 고위 외교관이 이념적인 성향을 이유로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검찰, 2번째는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출처로 하는 받아쓰기 기사였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 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2번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걸 보도를 했고 2번째 단독은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감 때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이 10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 10월 31일에 세월호 사참위와 관련된 보도는 안 하고 고위 외교관들이 이념적인 성향을 이유로 지금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걸 발표를 한 거예요. 출처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고 또 이게 시기상으로도 그러면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이 진행될 때 냈었어야지. 네, 왜 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둘 다 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그런 보도들이다. 이 단독 보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도 아닌데다가
타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보도로는 뭐 저가 항공사에서 많이 쓰는 보잉 항공기에 균열이 발견됐다. 재개발 지역,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 2개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양돈 농가가 신음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역구를 막 방문해 다니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출판사 샘터, 이게 이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약간 시기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샘터가 이날 휴관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휴관됐다는 그 논평 같은 걸 하거든요. 앵커가. 그런 것도 그렇고 양돈 농가가 신음하는 것도 물론 내야 되는 기사고 좋은데 이전부터 계속 쭉 진행돼 왔던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데 이걸 이제서야 낸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참위 발표를 무마하고 무시하고 낼 만한 보도들이었나, 이 지금 단독 보도들과 여러 가지 보도들이 생각해보면 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TV조선은 자세히 얘기할 필요도 없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대통령이 뭘 진짜 뭐 대단한 연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한 꼭지 그냥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도대체 왜 보도를 안 한 거야? 진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냥 보기 싫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완벽한 은폐야, 쌩까기, 개무시 그런 거지. 없는 일처럼. 네. 진짜. 아니 그런데 그러면 TV조선이 지금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TV조선에 이제 세월호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네. 엄청 오랫동안 보도를 안 했어요. 뭐 거리가 없었을 수는 없는데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 기사가 저녁 종합뉴스에서 세월호를 다룬 게 5월이거든요. 지금 오늘은 11월이잖아요. 네. 6개월 정도를 아무것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가 네. 아무것도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에 한 보도는 무엇이었냐 보면은 그때 사참위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황교안 대표 우리 이거 조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발표한 날이에요. 이거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긴 하죠. 네.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TV조선이 어떻게 다뤘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좀 크게 전하면서 기계적 중립처럼 전한 거죠. 사참위가 이렇게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거를 정쟁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이 황교안 조사 의결, 그러니까 사참위의 입장을 해주고 여기 이렇게 반대 표시를 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해줬어요. 야당 대표 탄압.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신동욱 앵커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를 향한 타겟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여야 대치 국면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여야 대치 국면이 말이 안 되는 게 사참위가 그럼 여당이고 자유한국당이 야당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지 도대체 사참위가 여당이고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또 참사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계속 갈라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만 하면 다 정쟁으로. 뭐만 하면 다 정쟁으로 이제 자꾸 엮으니까. 근데 이거를 검찰에서 이 특수단을 꾸린다고 하니까 TV조선에서 또 자유한국당 이거 총선에 영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만 하면 뭔가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거나 진실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다 야당 대표 탄압이다. 자유한국당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적 수사의 대상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전에 잘못을 안 했으면 돼요. 이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그건 때 어렵지. 지금 그렇게 말하면 너무하는 거야. 나 근데
이전에 이전에 잘못을 안 하면 돼라는 말은 너무 무리한 거고 그냥 그거는 포기. 죄를 받아라. 잘못했으면 피하기 어렵다. 우리가 할 말은 그건 거지. 그쵸. 잘못했으면 그냥 벌을 받아야 돼. 감옥에 왜 가겠어요? 잘못이 명백하면 그쵸. 우리 사회에서 그냥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이 사안을 회피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고 예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저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세월호와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잘못이 어느 수준인지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알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려진 게 솔직히 없으니까. 말하면 딱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알겠는 거는 세월호 그 합의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특별법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세월호 조사위를 사실상 무산시켰죠. 그런 걸 보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이 정도 생각이야. 그런데 잘못한 게 분명히 요 정도까지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뚜껑을 완전히 열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을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별로 없을지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쫄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못하게 했네 라고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잘못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거기서 정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계속 자유한국당의 개구라를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자유한국당 다칠까 봐.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한 몸인 거지. 조선일보, TV조선과 황교안은 안 자유한국당은 돼. 그냥 한 몸인 황교안은 거야.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하는 조선일보와 TV조선에게 제가 강의 때마다 계속 자주 말하는 게 그거죠. 조선일보와 TV조선 이 특히 조중동들은 사실은 권력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개 중에서 권력기 애완견이 아니에요.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고요. 그 권력, 지금 말하는 권력이라는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권력, 자신들이 한 편이 되어 있는 그 권력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개인데 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너무 힘이 없고 논리가 딸리고 너무 잘못이 많으면 확 물어요. 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가다가 마치 요번에 최근에 그 박찬주 전 대장 그렇게 예뻐하더니 박찬주가 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제 박찬주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아무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TV조선은 완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한 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네. 참. 그래서 뭐가 또 문제예요? 더 또 있어요? TV조선 이상한 보도? 네. 근데 이제 특수단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TV조선을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TV조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제 이거 특수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특별히 좀 자유한국당을 애정하고 있는 게 눈에 띈 게 TV조선에서 이 검찰의 특수단 이 소식을 전하면서 신동욱 앵커가 여당과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이 불과 5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보도에 조정림 기자가 합니다. 라고 그 논평을 하고요. 앞에서 이 이제 기사를 쓴 조정림 기자는 맨 마지막에 검찰은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검찰은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지만 수사 향방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라는 멘트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파가지고 자유한국당한테 상처 줄 거야? 상처 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TV조선은. 근데 특수단을 설치한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뭔가 피해가 끼칠 것이다. 않아.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지. 우리 이거 하면 불리한데 이걸 하면 안 돼. 거지. 하면은 피해 입어. 이걸 이미 알고 계속 정쟁이다, 총선용이다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그걸 뚜껑을 열면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다고 미리 고백을 하고 그래? 약간 고해성사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쵸? 왜 총선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 유리할 수도 있지.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봤을 뚜껑도 때. 안 열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검찰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는데 TV조선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간에 굉장히 민망한 사람들입니다. 참.
오늘도 나쁘긴 TV조선이 더 나빠. 씨. 나쁘기는 중앙일보보다 TV조선이 더 나빠. 중앙일보는 그래도 칼럼이라도 요 한 줄 썼잖아. 한 줄. 그런데 이렇게 한 건도 안 한 데는 TV조선뿐이에요. 진짜 어떻게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를 하는 세상에. 네.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팟빵에서 창공의 별님께서 어제 편에 10,000원 그리고 6,1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10,000원과 6,100원을 보내주셨지? 이 6,100원은 뭐죠? 무슨 뜻일까? 나 너무 궁금해요. 그냥 그 충전한 액수를 다 그러나 보다. 턴거 아니신가? 거를 다 올인. 미탈의 올인. 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 같은. 프랄린바이 조미선님이 쓰레기 같은 기사 보는 것도 토 나오는데 언론고시 합격한 기자인지 양아치인지가 이런 짓까지 하는 것을 봐줘야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라면서 기사를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약간 좀 봤더니 좀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강원일보의 한 기자가 자기네 회사의 행사에 청와대에서 화환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화환이 안 왔다고 청와대의 여성 이제 행정관하고 싸웠나 봐요. 근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책임지라 분신하겠다 등의 위협적 언사를 했는지 지금 아무튼 그런 말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 회사 행사에 청와대가 보내주기로 한 화환이 누락되어서 불만을 표했다. 약속한 화환이 오지 않아서 소란을 피웠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런 말이 오갔다는 건데 아무튼 기도 안 찹니다. 아니 그 안 왔으면 안 온 거지. 뭘 그거를 그렇게 가서 그렇게 중요한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면이 안 섰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내가 이제 회사에 자랑을 했겠죠. 우리 청와대에서 온다. 갈 거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이제 면이 안 서니까 그런 거겠지만은 그 면이 안 선다고 이런 전체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 뭐 곳곳에 면 안 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출입처 없으면 이런 게 해결될 텐데. 예. 그런데 어떻게 부끄럽게 그걸 가지고 싸우니까 그냥 뭐 문자로 그냥 뭐 아유 뭐 안 왔네요. 다음에 라고, 챙겨주세요. 그 정도는 내가 또 봐줄 수 있어. 문자도 사실 민망해. 그렇지만은 이거를 소리를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다. 이게 워낙 큰 소리를 낸 탓에 1층 기자실과 2층 브리핑룸에 있던 기자들이 놀라서 복도로 나와 지켜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아무튼 그렇네요. 좀 그렇습니다. 네, 참 별 부끄러운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고시라고 하는데 저는 고시라고 생각 안 하고요. 아니면 본인들은 고시라고 얘기하니까. 형국의 숙님께서 1,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종편에 정신 나간 패널들 망언을 육성으로 듣자니 귀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이거 넣을 때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종편 보고 있는 활동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도 요즘 근데 종편만 그런 건 또 아니거든.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다 가관도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아주 그냥 깊은 배꼽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 큰 헌신을 귀를 희생해 가면서 맞아. 우리야말로 안 들은 기사입니다. 거의 지금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싶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좀 봤거든요. 오늘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다른 날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세월호 사고의 흑막을 알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 은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죠라고 세킴님께서 써주셨고요. 승리 백배님은 방송국과 방송에서 일하는 어른들이 아주 나쁩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짓밟고 조작하고 이용하는 그런 방송국은 없어져야 합니다. 어른들의 가짜 보도 기사들을 지적하며 팩트를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고의 방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은 아빠 응원합니다. 언론의 중심이라고 하셨고요. 중심인가요? 민영우님, 처장님 작은 돈 아니고요. 계열사 포함 수익이 1,000억이 넘어요. 다 돈 때문입니다. 큰 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맥스 앤 루비님, 조선은 인간의 언론이 아닌 듯 진짜 악마보다 더하네요.
그다음에 신동민님은 왜 학생을 뺑뺑이 돌린 건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오경님께서는 경호님인가 보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뉴스공장이 저희가 수요일날 이번에 2명이 다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취소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방송 못 나갔네요. 저는 사실 뉴스공장에서 지금 할 얘기가 단디 준비되고 있는데 뭐 하시려고요? 그거 있잖아요. 방심이 심의 결과 얘기하려고요. 네. 종편 얘기해야죠. 네네. 자 그리고 조선화님 이거 동생 아닙니까? 아무리 가족 세월호 재수사 지난주 토요일에 서명하고 왔는데 너무 슬프고 화가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최사규님께서 처장님 저 또 응원합니다 하셨고 정영관님께서도 민원연 최고 정직한 언론. 우리는 언론이 아닌데 다들 언론이라고 언론도 생각하시는. 아니고 언론의 중심도 아니고 주변부. 아니 그래도 언론사들 힘들면 우리 찾잖아요. 심심하면. 그렇긴 하죠. 네. 호아케이님께서 공각 능력이 떨어지는 사이코나 소시오패스인가?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나? 정말 저 사악한 이들이 똑같은 슬픔을 반드시 겪어보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악마도 울고 간다라는 얘기도 네. KJ 잔님이 주셨네요. 네. 새날이 온다님이 오프닝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해라고 하셨는데 그 노래 때문이 아닐지. 음악을. 네. 자 그리고 하데스님이 검찰이 오늘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답니다. 이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같은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사는 가장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간들인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보편적 상식이라는 건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판단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비난하고 조롱할 일인지 100년을 비상식으로 연명해온 조선이야말로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가슴이 무거운 하루네요. 라고 했습니다. 네. 피트 기다려 조선 지금 내가 계란판 100개를 모으는 중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요즘 그런 마음이 자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박한수님께서 오늘은 왜 호응 계좌 안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세요. 네, 매일 올려야 되나요? 약간 민망해서 제가. 그래요? 다 댓글 달면 안 되나요? 기계적으로 올려주세요. 약간 좀 어떻게 이걸 후원 계좌를 계속 올리면 좀 아무튼 네. 그래도 응원해주셔서 이거 너무 웃겨요. 손양근님 약장사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이기도 해서 이전엔 환절기만 되면 아주 자주 감기 걸렸는데 어느 날들은 조언 기준으로 비타민C 1000mg 하루 하나씩 먹으면서 거의 감기가 안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그 전에 한 번 걸리면 홍역을 치렀는데 이후 쉽게 감기를 안 걸린다고. 그러니 비타민C 많이 드시고. 우리 활동가들이 다 지금 감기를 많이 걸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처장님도 감기 멀리서 걸리지 말라고. 오고 있다고. 저는 그래도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리쳤군요. 네, 비타민C를 초기에 그냥 엄청나게 엄단에 먹었거든요.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CRP 5분 만에도 팔이 저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CPR? 네. 그리고 영상 보니까 진짜 계속 CPR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살리려고 빨리 보냈으면 됐을 텐데 말입니다. MKU님께서 조선일보 다니는 편기자들은 알고나 했을까? 니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예, 또 내일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화나는 이야기로. 재미있다기보다. 더 화난 거예요? 네. 어떡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 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